탈레반 전투원들에게 포위되어 죽음의 계곡에 갇힌 채 소수의 미군과 아프간 군인들은 필사적으로 포병 지원을 요청하며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의 반복 지원 요청이 전달되어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 따르면 중요한 포격 지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5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4명은 초기 매복 공격에서 사망했고 1명은 전투 중 입은 부상으로 한 달 후에 사망했습니다. 또한 아프간 국가안보군 소속 9명도 사망했습니다. 아프간의 외딴 마을에서 벌어진 이 한 번의 전투는 조사와 의회 차원의 감시, 군의 징계, 그리고 수년간의 지휘 체계, 교전 수칙, 전장 책임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간지갈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월스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09년) 아프가니스탄 동부는 전체 분쟁 중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간지갈 마을은 파키스탄과의 국경 근처 쿠나르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형과 가파른 계곡, 그리고 허술한 국경은 탈레반 전투원들과 외국인 무장 세력들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오가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연합군은 이 지역에서 정부의 통제권을 확립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지만 진전은 더뎠고 탈레반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무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랐습니다. 9월 3일 인베디드 트레이닝 팀 ETT-ST-JP 간지갈에서 약 1마일 떨어진 담다라 마을 주변에서 아프간 육군과 국가경찰 병력이 참여하는 합동 순찰 작전을 이끌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연합군을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ETT와 그들의 아프간 파트너들이 담다라를 떠나던 중 마을 외곽 능선에 위치한 한 무리의 남성들로부터 갑작스럽게 소화기 사격을 받았습니다. 이 짧은 공격 이후 인근 간지갈의 마을 원로들은 공격자들을 비난하며 연합군에게 마을로 돌아와 금복무 연령 남성들의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모스크 재건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방문은 원래 9월 7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그룹이 철저히 준비될 수 있도록 작전이 하루 연기되었습니다. 9월 8일 아침, 대체 훈련팀인 ETT-28이 아프간 동맹군과 함께 간지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연합군의 106명 순찰대는 아프간 국가군 병사들, 아프간 국경경찰, 미 육군 훈련교관, 그리고 육군 하사 케네스 웨스트브룩, 해군 의무병 3등 제임스 레이튼, 육군 상사 마이클 도브, 윌리엄 D. 스웬슨 중령 등 여러 미국 인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아프간군과 함께 파견된 훈련 교관인 마이클 존슨 중위와도 합류했습니다. 21세의 해병대 하사이자 숙련된 저격수인 다코타 마이어는 계곡을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어모 경계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팀장 겸 관측수 역할을 맡은 후안 로드리게스 차베스 상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아래 마을을 지나가는 순찰대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필요할 경우 어모 사격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전 계획 단계에서 전담 근접 항공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것임이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들은 팀에게 인근 전방 기지에서 포병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상시에는 5분 이내 인근 작전에서 헬리콥터 지원을 전환할 수 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새벽이 막 지난 후 순찰대는 간지갈에 진입했지만 자신들이 치밀하게 계획된 탈레반의 매복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전 6시쯤 순찰대가 마을 중심에 도착했을 때 아침의 고요함은 AK-47소 총의 뚜렷한 총성과 로켓 추진 유탄의 깊은 폭음으로 산산이 깨졌습니다. 탈레반 전투원들은 며칠 동안 진지를 준비한 끝에 여러 방향에서 사격을 시작했고 군사 전술가들이 킬박스라고 부르는 함정에 순찰대를 가두었습니다. 이는 여러 방향에서 사격이 겹쳐져 탈출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매복은 정교하면서도 치밀하게 조율된 작전이었습니다. 적들은
주변 능선과 마을 곳곳에 흩어진 건물 안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민간인들 사이에 섞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순찰대는 치명적인 교차 사격에 휘말렸고 엄폐할 곳은 제한적이었으며 후퇴할 뚜렷한 경로도 없었습니다. 다코타 마이어는 자신의 유리한 위치에서 마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총구 섬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헤드셋에서는 순찰대원들이 긴급하게 즉각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다급한 무전교신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이어와 로드리게스 차베스는 즉시 행동에 나서 높은 위치에서 적에게 반격을 가하며 아래 복잡한 건물들 사이에 숨은 적 전투원들을 조준했습니다. 곧 순찰대가 큰 위험에 빠진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적군이 그들을 완전히 포위하는 데 성공했고 총격의 강도는 그들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국제안보지원군 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털 장군이 시행한 새로운 교전 수칙 때문에 초기의 포병 지원 요청은 지휘소에서 거부되었습니다. 이 규정들은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육군 포병 부사관과 공군 합동 최종 공격 통제관이 매복당한 부대에 화력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지휘소에 의해 무산되었습니다. 정찰대는 마을 근처가 아니라며 강조했지만 화력 지원 요청은 또다시 거부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긴급 헬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인근 헬기 부대는 이미 다른 작전에 투입되어 지원 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연합군이 점점 더 거세지는 적의 공격에 직면하던 중 여성들과 아이들이 탈레반 진지에 추가 탄약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전투가 격화되자 마이어는 자신의 지휘관에게 어무 위치를 떠나 계곡 아래로 내려가 갇힌 순찰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응답은 즉각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군사 규정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이어의 위치는 순찰대의 중요한 정보와 화력 지원을 제공해왔으며 자리를 포기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마이어는 마을에서 들려오는 무전에서 절박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 군인들이 적과 싸우며 목숨을 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러 번의 지원 요청이 거부된 후 마이어는 명령을 어기기로 결심했고 로드리게스 차베스에게 어쨌든 들어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마이어와 로드리게스 차베스는 험비를 몰고 계곡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 부상자를 찾아 안전하게 데리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접근하자 여러 방향에서 집중 사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장갑판을 때리고 방탄 유리를 금가게 했으며 바퀴 주변에는 먼지 구름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하지만 마이어가 운전대를 잡고 계속 전진했고 로드리게스 차베스는 조수석에서 응사했습니다. 그들의 순찰대원 몇 명과의 통신이 끊겨 마을 내에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이어는 아군을 찾으면서 차량을 이동식 엄폐물로 사용해 좁은 골목길을 능숙하게 주행했습니다. 첫 번째 구조 작전 중에 그들은 부대에서 떨어진 여러 명의 부상당한 아프간 병사들을 성공적으로 찾아내어 대피시켰습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상자들을 험비 뒤에 태웠고 그 과정에서 적의 총격에 자신을 노출시켰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여러 미군 인원이 여전히 실종 상태였고 그들을 찾지 않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전술적 지원과 지휘부의 직접적인 명령을 무시하고 마이어는 마을로 두 번째 진입을 고집했고 로드리게스 차베스는 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구조 임무는 첫 번째보다 훨씬 위험했습니다. 적군은 첫 번째 작전에서 그들의 전술을 관찰했고 그에 맞춰 사격을 조정했습니다. 마이어는 탈레반이 그들의 움직임을 더 치명적인 살상구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 차단물과 급조 폭발물을 피해가야 했습니다. 이 작전 중에 그들은 아프간인과 미국인 모두 더 많은 부상자들을 발견했고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이어가 간지갈로 세 번째 진입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을 때는 전술적 상황이 더욱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공중 지원이 마침내 도착해 적의 진지를 공격하고 있었지만 험난한 지형과 아군의 근접으로 인해 공습의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노련한 탈레반 전투원들은 자신들의 진지를 강화하여 공습을 피할 엄폐를 잘 갖춘 데다 마을 안을 향한 사격 시야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세 번째 구조 임무에서 마이어는 매복 중에 전사한 여러 명의 미군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마이어는 시신 수습이라는 참담한 임무를 앞두고 훈련대로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군대 문화에서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원칙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군인들을 하나로 묶는 신성한 약속입니다. 그는 전우들의 시신이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탈레반 전투원들은 미군이 전사자 시신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심리적, 전술적으로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회수 지점에 집중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마이어와 윌리엄 디 스웬슨은 전사한 전우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회수할 때쯤 이미 적군이 모든 장비와 무기를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간잘 전투가 끝날 무렵 인명 피해는 참혹했습니다. 4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이클 존슨 중위, 아론 케네픽 상사, 에드윈 웨인 존슨 주니어 포병 상사, 그리고 제임스 R 레이튼 3등병원 의무병이었습니다. 전투가 있은 지 한 달 만에 케네스 W 웨스트브룩 육군 상사도 부상으로 숨졌습니다. 또한 많은 아프간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이 지역에서의 연합군 작전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요청된 화력 및 공중 지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후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스크포스의 구성원들은 공개적으로 맥크리스털 장군의 새로운 교전 수칙을 비난했으며 이는 지휘소의 인원들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대부분의 책임은 대대 지휘부에 있다고 결론지었고 이를 태만으로 규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태스크포스 초준 소속으로 인근 조이스 전방작전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육군 장교 3명이 밝혀졌습니다. 뉴욕 포트 드럼에서 온 제10 산악사단 제3 여단 전투단 제32 보병연대 제1대대 소속 병사들로 구성된 부대가 전투 중 사망자 발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태만한 지휘를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3명의 장교 중 2명인 피터 그레인저 소령과 아론 하팅 대위가 공식적으로 견책을 받았습니다. 2011년 9월 1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다코타 마이어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마이어는 23세 이상을 받은 최연소 생존자이며 베트남 전쟁 이후 처음으로 살아있는 해병대 수상자입니다. 훈장과 함께 수여된 표창장에는 일부 내용으로 임무 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보여준 두드러진 용기와 대담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09년 9월 8일 아프가니스탄 쿠나르주에서 해병대 파견훈련팀 28지역 군단 자문사령부 30일과 함께 복무하던 중 28의 다른 여러 대원들도 용맹함을 인정받아 여러 개의 브론즈 스타를 수여받았으며 해병대의 아다몰라 디 파비오 대위와 후안 로드리게스 차베스 상사는 전투 중 영웅적인 행동으로 해군 십자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윌리엄 디 스웬슨 대위도 전투 중 그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조날 앨런 장군에 의해 명예훈장 추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웬슨 대위는 자신보다 상급자였던 장교들을 비판했고 2011년 2월에 육군을 떠났습니다. 그의 최초 명예훈장 추천서는 육군 시스템 내에서 논란 속에 분실되었고 많은 비평가들과 내부자들은 이것이 공중 지원을 거부한 지휘관들에 대한 그의 공개적인 비판에 대한 보복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결국 2013년 10월 15일에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맥클레치 신문사의 간지갈 사건에 대한 조사는 공식적인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전투에 참여했던 아프간 군인들의 선서 진술을 모으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소식통들은 마이어가 사살한 탈레반 전투원의 수에 대한 과장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과 그가 전장에서 했던 행동에 관한 부정확한 점들을 밝혀냈습니다. 공식 해병대 보고서와 마이어의 회고록이 일치하는 반면 육군의 버전은 스웬슨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등 상반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양측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고 그 결과 교전 지역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군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시간 동안 미군 병사들은 갇힌 채 탈레반 전투원들의 폭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지원 요청과 의료 후송 요청은 전술 지휘관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거부되거나 지연되었습니다. 지휘관들은 마을과의 근접성에 관한 엄격한 교전 수칙과 적절한 허가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결국 미군 5명과 아프간인 9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간지갈 전투는 아프간 전쟁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지휘 실패 중 하나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